오늘은 노폐물 제거와 체내 순환에 탁월해 당뇨, 혈관 질환, 노화 예방에 특히 좋은 팥을 준비했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은 생강으로 함께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팥의 효능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식이섬유 함유량이 사과보다 10배나 많아 장에서 포도당과 당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세포 안에서는 혈액 속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를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피부의 잡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팥을 삶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건 인삼과 산삼에도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혈관 비누라고도 하는데요. 사포닌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성분을 배출해 줍니다. 그럼 체내의 노화를 억제해 주겠죠. 면역력 또한 강화해 줍니다. 아토피나 기미 관리에도 효과적이고 옛 조상들은 비누 대신 팥물에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포닌이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장병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신장과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염이나 간경화 예방에 특히 좋고 부종에도 좋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특별한 관리 없이도 팥물로 체중 감량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체내의 수분은 혈액순환을 돕는 필수 성분이지만 과한 체내 수분은 오히려 지방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팥의 이뇨작용이 이를 돕습니다. 또한 펠라르고디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엽산은 혈관벽의 손상을 방지하고 칼륨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주어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 팥에는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데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병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앓고 계신다면 꼭 챙겨 드세요.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인데 팥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팥에는 모발의 성장을 돕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외에도 곡물 중에 가장 많은 비타민 B1을 가지고 있어서 두피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영양소의 순환을 돕는 기능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두피뿐만 아니라 모발에도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도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팥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 체내의 산소 공급을 개선하여 빈혈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팥은 몸 밖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들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팥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팥 중에서도 특히 검은 팥은 붉은 팥보다 더 고소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심혈관에 좋은 폴리페놀이 붉은 팥 대비 30% 이상 훨씬 풍부합니다. 검은 팥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장 속에 생기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서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 세포를 억제시킬 만큼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닭가슴살 대신 추천할 만큼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잘 챙겨 드시면 건강에 상당히 유익한데요. 검은 팥을 이용한 쉽지만 영양을 극대화한 요리도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이어서 물에 녹여서 먹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팥에는 이렇게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식이섬유, 인, 철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섭취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쉬운 건강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붉은 팥을 준비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팥의 찬 성분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의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분이 있어서 당뇨에 아주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팥 60g, 생강 30g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그램수를 맞췄지만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정확히 맞추시지 않아도 대략 이 정도 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놓으시고 다음날 말랑해진 팥으로 요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생강은 팥물 끓이기 전에 씻어서 겉을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씻어서 물에 담궈 놓으면 다음날 팥이 통통하게 불어 있을 겁니다. 그럼 통통하게 불어난 팥을 생강과 함께 넣어주고 물도 1리터 부어준 뒤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했죠. 살짝 우러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불을 중불로 낮추고 30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팥이 잘 우러나고 있는 게 색으로 보이시죠? 이제 팥물만 걸러 병에 담아 드시면 됩니다. 처음 삶은 물은 쓰다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포닌 성분 때문에 느껴지는 쓴맛이니 버리지 않고 첫물 그대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 입에는 쓴맛이 끝에 아주 살짝 느껴지는 정도이고 고구마처럼 달달한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러니 쓴맛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것이 좋지만 기호에 따라 다 끓이신 후 간 보시고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으셔도 되고 설탕은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넣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포닌이 거품으로 보이시죠?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팥물은 냉장 보관하시면서 3에서 4일 내로 드시면 되고 팥물을 처음 드신다면 물에 희석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을 추천드리고 하루 5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이뇨작용이 과도하게 되어서 기운이 빠지고 사포닌을 과다 복용하게 되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팥의 찬 성질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서 적정량 드셔야 합니다. 건더기로 남은 팥은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따로 팥밥을 할 것 없이 밥에 조금씩 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재료의 영양을 최상으로 흡수하는 쉬운 요리법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자세한 효능과 쉬운 요리법으로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으실 겁니다. 쉬운 건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